다음 그리스와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빚을 내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이 10조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리스 사태나 중국 사태가 오기 전에 주식시장이 상승장이었죠. 이런 상승장에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00%까지 빌릴 수 있는 스톡론이라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즉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400%를 빌린 4배까지 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벌써 깡통 계좌가 속출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올 들어가지고 18조가 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 주식 투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과 같은 위험한 분위기에서는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봤을 때 결국은 개미들이 다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앞으로 방향을 둘러싸고 독일이 유로존 정상회의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리스 국회가 지금 EU가 요구하는 각종 개혁안에 대해서 법으로 결의를 해라. 법으로 결의하지 않고 재무장관이 나와서 뭐라 하고 총리가 나와서 뭐라 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스 정부가 보인 행태로 봐서 믿을 수가 없다. 여기 이제 핀란드 등과 그 다음에 동구권도 가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현재까지 그리스의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결국은 이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파산을 볼모로 삼아서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양식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법으로 의결을 해서 국가 전체에 체면과 위신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시리자도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그리스 지금 좌파 정당 말입니다. 몇 가지 종류의 급진 좌파들이 연합된 정당인데요. 그러니까 당 중에 당입니다. 그런 어떤 이 연합 정당 내부에서도 17명쯤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그리스 총리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급진적으로 불만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협상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그리스가 지금 이 시리자가 겨우 연정의 형태를 통해서 300석 중에서 150석을 넘기고 있는데 17명이 탈당을 해버리면 지금 연정이 무너지게 돼서 그리스 정부를 새로 구성해야 될 상황도 이렇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등은 그리스의 지금 시리자 급진 정당 부분, 집권 정당을 몰아내는 쪽으로 힘을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등에 보면 그리스가 망한 5가지 원인을 지적하는데요. 저는 일면 굉장히 옳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한국도 거기에서 결국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채입니다. 그리스가요, 지금 GDP의 170%의, 즉 GDP보다 1.7배나 많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지금 금리가 15%까지 치솟고 있답니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610조의 부채가 쌓인다는데요. 자, 한국도 국가 부채가 실질적으로 다른 행태로 포장되어 있는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이 외평지 채권 등을 포함시킨다면 한국도 1000조가 지금 넘는다. 즉 100% 가까이 된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 문제인데요. 그리스가요, 지금 연금이 130개랍니다. 공적 연금이. 심지어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도 연금을 막 퍼줍니다. 자, 대한민국에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니까 일어난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그리스하고 별로 다릅니까? 다만 그리스가 한국보다 인구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이 40만이라니까 한국이 지금
연금 받는 사람이 40만인데 그리스 대단하게 공무원이 많은 국가고 어지간하면 다 공무원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제조업이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차 산업도 3.5%, 90%가 관광 영업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도 지금 제조업의 비중이요, 24개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4번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이 해외로 다 나가서 제조업이 공동화 상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끝까지 버티는 것은 제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신라전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대한민국의 현재 풍토, 실제 국민의 고용 일자리와는 상관이 없는 각종 게임이라든지 IT 관련 어떤 부분의 확장,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 사실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비대인데요, 그리스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갈수록 공무원과 공기업 등이 늘어나고 또 노조도 마치 공무원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 공공 부분이 비대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그리스 못지않게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갔죠. 자, 이 공공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공 부분이 거대하게 많아지고 있는 부분, 특히 유사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또 많아지고 있는 거. 그리스도 보면 노조들이 마치 공무원처럼 행세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금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국가의 보조를 받습니다. 한국도 이런 이익 집단의 어떤 행태가 공무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비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기관들은 한번 커지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인데요, 그리스의 부정한 공무원 중에 징계를 받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 투명성 지수에서도요, 그리스가 69등이고 한국은 43입니다. 그리스보다 한 20계단은 위이지만 한국도 솔직히 말하면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패 수준이 형편없는 나라고요. OECD 중에도 멕시코와 더불어서 최하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부정부패, 탈세 등을 없애지 않고는요, 나라 꼴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형태에서 어떻게 가야 대한민국도 망하지 않을 것인가, 그 교훈을 철저히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